전쟁이 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 축으로 봐야 될 게 뭐냐? 요즘 뜨고 있는 빅데이터입니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힘들고 시장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마음들이 많이 답답하고 그리고 또 계좌 보면 볼수록 속상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늘 주식시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이 변동성이 언더슈팅으로도 있고 오버슈팅도 있고 또 정상 가격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변동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 일어나기도 하고 공급 축소가 일어나기도 하면서 가격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주가는 계속해서 주가와 실적이 다르게 갈 수 있어요. 주가와 실적이 동행할 수도 있고 주가와 실적이 역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역행하냐? 대악재가 있거나 변동성을 유발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실적은 무시하고 공포가 지배해서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막 던집니다. 그래서 던진 다음에 저렴할 때 잡겠다는 심리가 팽배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위아래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가격의 요동이 치지만 결국은 주가는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 검정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모여 있는 것. 기업 실적이 모여지는 게 결국은 기업의 주가 상승의 궤적을 그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식시장의 빅데이터는 이 세 단어로 접목됩니다. 우상향. 이 우상향이 되면서 결국 주식은 야금야금 오릅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오르면서 주가의 가치는 그 궤적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의 머리를 우리가 훔쳐보면 버핏이 83년 동안 주식 투자가에서 살아남은 이 기간 동안 한국전쟁, 2차 세계대전, 5.1 사태, 베트남 전쟁, 수 없는 전쟁, 그 다음에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 이라크 전쟁, 수많은 경제전쟁도 있고 실제 전쟁도 있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봤더니 결국 뭐만 보면 되냐면 이 실적입니다. 실적. 결국 이 실적에 의해서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그 우상향을 통해서 결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결국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치 있는 기업을, 여기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치가 있는 기업을 장기 보유해야 이 변동성의 희생을 막을 수 있어요. 즉 한국은 유독 다른 나라보다 힘든 게 뭐냐면 이 파생시장, 홍콩하고 한국하고 이 파생 선물 이쪽에서 미국 시장도 아니에요. 전 세계 1, 2위는 홍콩하고 한국이에요. 왔다 갔다 이 파생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각종 지수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것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대내 악재가 컸을 때 더 심하게 내려가고 심하게 오르는 요인을 제공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웨더덕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한국과 홍콩이 힘들기 때문에 한국 주식 투자가들이 이 롤링의 희생양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다른 나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 여파는 한국이 더 세다.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의 꾼들이 파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하루에 수백억, 수천억, 심지어는 몇 조의 판돈을 걸고 3, 6, 9, 12 이때가 내만여의 날이라고 해서 각종 선물지수와 옵션에 마감일이 있는 이 마감이 있다는 것은 100대 0이 되는 거예요. 누가 100을 가져가고 누가 제로가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깡통이 마감이 되면 누군가는 그 다음날 또 휴지 조각이 돼서 거지가 되는 거고 누군가는 롤스로이스를 타거나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는 양극단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갬블이죠. 갬블. 완전 갬블이에요. 갬블.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 당사자는 무지 힘들지만 우리도 아팠던 기억이 있죠. 1950년부터 53년 전쟁의 역사에 아픔이 있었고 전 국토가 많이 황폐화됐고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 이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년 2월 14일 미국 푸틴 결정만 남았다. 긴장이 최고조하고 있다. 전화통화 60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제 미국은 이렇게 해서 협곡하겠다. 혹시 있을 전쟁을 대비해서 미국 3,000명 폴란드 추가 배치 이렇게 해서 러 장갑차 전투 속속 이동하고 전쟁의 실익이 생각보다 작아서 장기화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러시아군, 벨라루스, 돈바스, 크림반도 합쳐서 13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주변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토군 5,000명, 숫자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러시아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은 이 두 나라당 이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해결되려고 하면 우크라이나가 핀란드처럼 완벽한 중립국만 되면 싸움이 없을 텐데 서로가 자존심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에게 유리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심각한 대꾸라 하고 막 등등등 이렇게 지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양쪽 다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 낙폭이 제법 있었습니다. 나스닥, S&P 500 낙폭이 2.8에서 1.8 정도, 나스닥은 2.8, 그 다음에 S&P 500은 1.8 정도 내려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플레 이렇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플러스 우크라이나 위기가 덮쳐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한때 3% 넘게 폭락, 공포지수 VIS도 14% 급등했고 국제금리 하락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지속적으로 10일 이후에 나스닥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도 내려가고 있고요. 시장은 이렇게 불확실성을 먹고 있습니다. 증시가 제일 두려운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팽배할 때는 이 자산들이 요동을 칩니다. 그럼 전쟁이 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이 나면 결국은 우리가 느낌으로 어떤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느낌으로. 사실 근데 느낌도 필요하지만 감각, 촉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한 축으로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요즘 뜨고 있는 빅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건수보다 적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운만 좋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육지고 땅이기 때문에. 그죠? 그에 반해서 비행기는 하늘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안 씁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적었을 때만이 사람들은 어때요? 비행기를 타려고 할 것입니다. 맞나요? 한 10만 대가 떴을 때 한 건 정도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확률이 적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있겠죠. 그렇죠? 100편이 이제 비행을 하는데 한 편 정도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불안해서 타기 쉽지 않을 거죠. 우리는 데이터에 의해서 안전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100년 전쟁 역사를 통해서 이 전쟁과 주식시장의 관계는 어떤지 살짝 보는 시간을 마저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913년부터 지금은 2022년도니까 약 1년의 자료겠네요. 자, 그러면 이 주가에 보면 이게 이제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1914년도 쭉 해서 이 지수 그래프 한번 진하게 그려드려 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그래프를 개조를, 이게 다우존스입니다. 이 자료는 2017년도까지 이렇게 있었네요.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쭉 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그게 일어났죠. 코로나가 일어나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한국전쟁 이후에도 이렇게 급등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이렇게, 한국전쟁 이후에도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여기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렇게 504%가 급등했고 523%가 급등했고, 베트남 전쟁 기간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1447%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네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전쟁은 그 눈으로 보이는 겉에 어떤 사건이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식민지가 사건이 터진 계기는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면서 서로 간에 어떤 물건을 공급하려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어떤 물건을 팔 공간이만 필요했죠. 그래서 민족 우선주의가 생기면서 이렇게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쪽에서 불가리아, 투르크 이렇게 해서 이 팀들과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서 어때요? 서로 간에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라예보 사건으로 빌미를 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해서 승전국은 영국, 프랑스, 이쪽 이탈리아 이런 애들이 좀 더 이기게 됨으로써 이후에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죠. 1192년 124명의 이 루시티니아호가 추락시킴으로써 독일이 미국도 전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유럽 전쟁이었다가 1917년도에 4월 6일 미국인 124명이 그 안에서 승선해서 아픈 이게 소중한 생명을 잃음으로써 본격적으로 미국도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 양상은 영국과 프랑스 이쪽이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 이후에는 이렇게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토비아 등등등 이렇게 다 나눠집니다. 이걸 다 분할해버리고, 왜요? 이쪽 팀들이 더 이상 전쟁 일으키지 못하게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이런 식으로 쪼개버리는 거죠. 이렇게 쪼개버림으로써 결국은 본인들이 어떤 패권, 그 다음에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만들죠. 그러면 여기 자세히 좀 봐보면 1차 세계 전쟁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다우존스는 어때요, 여러분? 오히려 다우존스는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504%라고 하는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전쟁의 직접 지역은 아니었지만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도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2차 세계전에 패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산업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미국에서 엄청난 산업의 물자들이 생산되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게 됐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전쟁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더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증시는 훨씬 더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 6.25입니다. 6.25 전쟁이 1950년대에 일어났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불행이었지만 일본에게는 엄청난 전략적 군수산업 여기서 엄청나게 만들어서 이 부산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산업들은 어마어마한 산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 경제에 일어나는 신호가 됐고 결국 또 미국에서 이쪽으로 또 넘어오잖아요. 결국 전쟁인 그 당사자인 그 나라에게는 엄청난 불행이지만 여기 보시면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 미 증시는 어때요? 523% 급등을 하게 됩니다.
미국 지역이 아닌 한국에서 대리 전쟁이고 소련과 신냉전자의 패권 전쟁이었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또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당사자의 나라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피폐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주변 이해관계 있는 나라에게는 엄청난 물자가 공급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기업에게는 또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